안녕하세요. MMCA 과천 상설전 한국근현대미술 1.2를 소개할 학예연구사 이수정, 이현주 학예연구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과천관에서 개최 중인 상설전 1, 2부 전시를 관객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MMCA 과천 상설전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졌나요? 네, 과천관 3층에서 열리는 1부는 190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작가 70명의 작품 150점을 전시하는데요. 안중식, 조석진, 김규진 등 근대기 서화가부터 최초의 서양화가 고이동을 시작으로 나혜석, 오지호, 김기창, 박내현, 박수근, 장욱진, 이중섭 등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2부도 소개해 주시죠. 네, 과천관 2층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근현대미술 2부는 1부에 이어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말에 이르는 한국근현대미술 주요 작가 70여 명의 작품 110여 점을 소개합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가가 주도한 최초의 문화예술 제도였던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의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작들을 시작으로 류경채, 안상철, 권진규, 김환기, 최욱경, 이성자, 박서보, 윤형근 등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MMC 서울관에서도 상설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르죠? 네, 서울관에서 열리는 MMCA 서울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가 196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 대표 작가의 대표작 한 점씩을 모아 한눈에 둘러보는 프리뷰 형식의 전시라면 과천관의 한국근현대미술 1부와 2부는 한국 미술사 100년을 보다 긴 호흡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는 본편에 해당하는 전시입니다. MMCA 과천 상설전은 20세기 한국 근현대미술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시대와 사조를 바탕에 두면서도 소주제, 작가의 공간 등 여러 레이어로 구성된 전시의 기획을 통해 기존의 고정된 서사를 반복해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와 작품들도 함께 선보이며 보다 유연하고 변화하는 상설 전시로 기획되었습니다. 상설전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관람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상설전과 기획전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보통 미술관의 기획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과 달리 상설전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랜 기간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전시에 소개된 280여 점의 작품이 모두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기 때문입니다. 미술관의 소장품은 그 미술관의 설립 목적과 지향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립미술관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이 각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먼 후대의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세금으로 공동 구매한 작품, 그리고 기증의사를 밝힌 작가와 유족, 소장자의 작품들 중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꼭 필요한 작품을 엄선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소장품 전시는 한국 미술사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험으로 돌려받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소장품만으로 이렇게 상설전을 기획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의 질과 양이 이제 갖춰진 어떤 시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런 전시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거기에 사실 이건희 컬렉션이나 기증들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3년 전에도 여기 같은 장소에서 소장품으로 한 2년 정도 유지하는 상설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소장품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외부에서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제작을 하거나 그런 작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서울과 과천 양쪽 상설전은 전 작품이 다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구성이 된 게 이제 처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에 제18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를 개최하면서 소장품이 없는 상태에서 미술관으로 출발했어요. 1971년에야 비로소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550만 원이라는 특별 예산을 마련했고, 처음으로 12점의 작품을 구입해 소장품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 12점 중 이종우의 남자 나상,
박수근의 할아버지와 손자, 이중섭의 투계 등을 이번 전시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전시장 오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부 전시에 소개된 이봉상의 푸른 여인도 이 첫 구입 시 수집된 작품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은 수집 예산을 확보하려는 미술관의 노력, 우수한 작품을 후대와 공유하려는 기증자와 작가 유족의 기증으로 점차 그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근현대 명화를 대거 기증하여 세계 기증이라고 불리는 이건희 컬렉션으로 소장품 만점 시대를 넘고 현재는 11,800여 점에 이르는 소장품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중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일부에는 박래영과 김기창, 이중섭, 장욱진 작가의 여러 작품이 모두 이건희 컬렉션이고요. 2부에서는 안상철의 청일, 남관의 태양에 비친 허물어진 고적, 권옥연의 토기, 이성자의 극지로 가는 길 83년 11월, 이종상의 무키 쇠쇠진효, 신학철의 한국 근대사 종합, 백남준의 브람스 등이 이건희 컬렉션의 대표작으로 소개됩니다. 우선 컬렉션의 중요성이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수집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작품들 안에서 이야기도 만들어지고 의미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컬렉션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많이 새기게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미술관 소장품만으로도 한국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또 감동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희 컬렉션의 수집 이후에 기존의 컬렉션이 가지지 못했던 여러 비워진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하면서 기존의 미술관이 가진 소장품으로는 충분히 어떤 서사를 만들 수 없었던 새로운 섹션을 구성을 한다거나 그 섹션 안에서도 발굴되지 않았던 작가의 작품을 좀 함께 더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는 20세기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총망라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입니다. 먼저 일부에서는 세 개의 작가의 방을 포함하여 대한제국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시기를 새로운 시선의 등장, 근대사화의 모색, 미술가 개념의 등장, 조선의 삶을 그리다, 한국전쟁과 조형실험, 가족을 그리며라는 9개의 소주제로 소개합니다. 2부는 김한기, 윤영근을 집중 조명하는 2개의 작가의 방을 포함해 총 11개의 소주제로 구성됩니다. 정부수립과 미술, 구성과 추상의 경계에서 추상미술의 확산, 모더니스트 여성 미술가들, 행위, 사물, 개념, 전유미술의 실험들, 한국적 추상의 모색, 한국화의 새로운 전환, 형상의 회복과 현실의 반영, 동시대를 향하여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서술하는 소주제를 통해 통상적인 미술사에서 놓치기 쉬웠던 작가와 작품을 재조명했습니다. 일부 전시를 감상할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보면 좋을까요? 요즘은 AI 시대의 예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팬데믹 시대에는 팬데믹 시대의 예술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하셨고, 또 기후위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예술가들이 많이 계신데요. 20세기 전반이라는 시대가 개화기, 국권 상실과 식민 지배, 한국전쟁 등 급격한 사회 변화의 시기였던 만큼 예술가들의 삶도 사회적 파고 속에 놓여 있었는데요.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예술의 길을 걸었던 작가들은 어떤 생각과 고민을 했을까요? 이 시기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예술가들이 당면했을 상황과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진기와 광학 같은 근대의 과학기술이 도입된 후에 시각예술가로서 어떠한 태도로 세상에 접근했을까? 그리고 서양 문화의 유입 속에서 수천 년의 전통을 지켜온 서화는 어떤 변화를 시도했을까를 생각해 봤고요. 유화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목도한 청년 예술가들이 느꼈을 감정과 생각, 또 조선미술 전람회라는 미술 제도에 대한 반응, 전쟁의 한가운데 던져진 예술가 등 이들의 고민을 따라가 보려고 했습니다. 100년 전 예술가들이 던졌던 질문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부 전시는 어떤 점을 중점에 두고 보면 좋을까요? 2부 전시에서는 그간 미술관의 수집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수립과 미술,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서
모더니스트 여성 미술가들을 포함한 여러 소주제를 중심으로 제도와 실험, 구성과 추상, 여성 작가의 실천, 한국적 추상의 형상과 동시대 미술의 발현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다층적인 흐름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미술사 서술에서 소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미술의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연구는 미술관의 공적 역할과 학술적인 책무를 보여주는 성과로 축적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이번 전시 구성 전반에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 미술사의 흐름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소장품의 수집과 지속적인 연구, 전시 등 미술관이 축적해온 역사성과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의 변화를 보다 다층적으로 조망하려고 했어요. 전시 기간 동안 일부 소주제 및 작가 섹션의 교체 등 고정된 구성이 아니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상설전으로 기획을 했고요. 전시가 단지 과거에 쓰여진 서사를 반복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운 관객들과 새롭게 호흡하기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전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작가의 방은 작가 집중 공간으로 오지호, 박내연과 김기창, 이중섭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곳입니다. 먼저 한국 근대 서양 화단의 인상주의 선구자 오지호를 집중 조명하는데요. 오지호는 일본 동경미술학계에서 공부하며 서양의 인상주의 화풍을 접했고 귀국 후에는 서양의 인상주의 이론을 접목해서 한국의 풍치를 우리만의 빛과 색채로 담아내고자 했던 작가입니다. 1984년 작가 사후에 부인 지향진 여사와 유족들은 작가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했는데요. 작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는 개성 시절의 추억을 담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남양집, 처해상 등 1930년대 초기 작부터 미완성으로 남은 유작, 세네갈의 소년들까지 대표작 15점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작가의 방, 동행, 우향 박내연과 운보 김기창에서는 예술가로서 서로의 활동을 존중하며 부부 화가전을 개최하는 등 예술적 여정을 함께 걸었던 박내연과 김기창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우향 박내연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며 김기창의 대외적 업무를 지원했고 운보 김기창은 청각장애라는 어려움 속에서 예술가의 길을 걸으며 박내연의 작품 활동을 위해 가사를 분담하고 화실의 준비와 미국 유학을 지원했거든요. 이 방에서는 두 작가가 어떻게 조형적 시도를 해 나갔는지 초기의 채색 인물화인 여인과 모임, 그리고 한국적 전통적 소재를 추상화한 형태로 표현한 탈광락도 등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가의 방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이자 비운의 삶을 살았던 천재 화가 이중섭을 소개합니다. 이중섭은 전쟁과 분단으로 광복 직후 일본에 아내와 두 아들을 보낸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는데요. 황소, 흰소를 비롯하여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염원을 담은 소묘, 펜화, 유화 등을 소개합니다. 2부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2부에서는 김한규와 윤영근 두 작가의 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작가의 방, 푸른 여백 마음의 풍경 김한기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한기의 작품 세계를 시기별로 조망합니다. 초기작 론도는 음악적 리듬과 형태의 실험을 보여주는 추상회화로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 작품입니다. 산과 달, 구름, 나무 등을 절제된 생명과 점, 선의 간결한 조합으로 표현해 한국적인 감수성을 담아낸 파리식의 대표작 산월, 반복되는 점과 푸른색의 화면을 통해 한국적 서정성과 여백의 미를 구현한 뉴욕식의 대표작 새벽, 삶 등도 함께 소개합니다. 김한기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특별 제작한 공간향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이 공간에서는 시각적인 리듬감, 조형성과 함께 후각으로도 김한기의 작품 세계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작가의 방, 청다색 청지문 윤영근에서는 격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침묵과 절제의 회화를 구축한 윤영근을 만나게 됩니다. 김한기의 제자이자 사위였던 윤영근은 김한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통과 현대성의 접점을 고민하며 가장 자연에 가까운 근원적인 본인만의 추상 언어를 구축해 나갑니다. 기하학적 추상의 가능성을 탐색했던
69-28 작품부터 청색과 암갈색의 물감을 혼합하고 수차례 덧칠해 존재의 본질과 인간의 고통, 숭고를 담아냈던 청다색 시리즈 등 대표작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영근의 예술 세계와 공명하는 사운드를 통해 깊은 몰입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재일 음악감독과 협업한 플레이리스트를 전시 공간에서 선보이는데요. 김한기의 삶과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조형된 공간향과 윤영근의 작품 세계와 공명하는 사운드를 전시 공간에 함께 선보이면서 시각뿐 아니라 후각과 청각을 통해 두 거장의 작품 세계에 몰입하는 경험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작가의 방은 그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약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지호 작가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묵묵하게 작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그런 편안함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박래영, 김비창 부부의 방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긴 시간 함께 작업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둬서 두 분의 작업실 또는 두 분의 응접실 같은 느낌 속에서 작품을 보시기를 좀 제가 염두에 두었던 것 같고, 이중섭 작가님의 작품은 아주 짧은 생애잖아요. 사실 40년이라는 짧은 생애이지만 계속해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작품을 여러 매체, 여러 형식으로 실험했던 그 다양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상설전이 약 100년의 역사를 훑고 지나가는 굉장히 거대한 어떤 서사를 보여주는 전시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관람객분들이 어떤 전시를 보고 났을 때 어떤 작품, 어떤 작가를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걱정이나 우려가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조금 더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관람객분들이 이 전시를 보고 나서 이 작가, 이 작품은 정말 감상하고 기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김한규와 윤영근 작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두 작가를 첫 번째 작가의 공간으로 고르게 되었는데, 이 두 작가는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표 작가였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각각 작가의 방을 경험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작은 그 작가의 개인전을 본다라는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후기에 가장 그 작가의 대표작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됐는지 그 어떤 여정들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전시했던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작품이 초기부터 말년까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작가의 방이 저희 참여하는 수많은 작가님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하이라이트했지만 사실 다른 작가님들도 이 작가님들만큼 오랜 세월 다양한 작업을 하셨을 텐데, 매년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교체를 하게 되니까 다른 작가를 또 소개할 텐데, 다른 작가님들도 이렇게 어떤 전 시기에 걸쳐서 골고루 작품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작품들을 확보하는 것, 그런 작가를 소개하는 게 이제 좀 다음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제 2층의 작가의 방, 김한규와 윤영근 작가의 방에서는 이렇게 몰입 감상의 경험이라는 거를 제공을 해보고자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향을 개발해서 그 작가의 실제 그 작가가 살아왔던 어떤 삶이라든지 이 작업을 했을 때 어떤 그 작가의 감정에 조금 더 같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지점들을 함께 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시도를 했었고, 윤영근 작가의 방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운드 작업을 이제 도입한다는 게 어쩌면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작품을 감상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이를 전복해버리는 좀 상황이 생길까봐 조금 우려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너무 다행히도 그 윤영근 작가의 작품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정재일 음악감독의 음악들을 셀렉을 할 수 있었고, 관람객분들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계셔서 이번 이런 몰입 감상 경험을 제공하는 이 기획은 좀 다행히 아주 잘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이수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제 새로운 또 두 작가를 셀렉하고
선정을 하고 그 작가의 공간에서도 이런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지금과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작가의 방뿐만 아니라 이번 MMCA 과천 상설전에는 특별한 미술사적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 주제의 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세기 초 금강산으로 향하는 전기열차가 운행되면서 특히 금강산의 절경을 화폭에 담은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었는데요. 김규진의 해금강 총석부터 조석진, 병관식, 이응로, 박생광, 변월룡 등이 그린 금강산의 산수를 소개합니다. 지금은 가볼 수 없는 곳이지만 근대 화가들의 그림 속에서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6 전시실에는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사회 속에서 가족을 소재로 한 폐허와 조각을 모아 소개하는 주제방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장욱진의 가족도 박수근의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변영원의 모자도, 전래진의 모자상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도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서술하는 소주제를 통해서 기존의 미술사에서 놓치기 쉬웠던 작가와 작품을 재조명했습니다. 특히 이념이나 학연 등으로 연결된 단체나 집단적인 활동에 속하지 않았던 여성 작가들은 기존 미술사에서는 오랫동안 주변화된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번 전시의 5부, 모더니스트 여성 미술가들에서는 생활인과 예술가로서의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탐색했던 작가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이성자의 극지로 가는 길 83년 11월, 최욱병의 환희, 방해자의 전기, 심경자의 별전 등은 자연, 생명, 감정, 기억, 내면과 같이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주제로 추상의 세계를 구축한 작품들입니다. 이와 함께 김정숙, 윤영작, 김윤신의 조각과 이신자의 타피스트리, 나희균의 삼각의 네온 등 다양한 재료와 매체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을 확장한 여성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됩니다. 도화서에는 여성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근대식 교육이 실시되면서 여성도 미술 교육을 받고 예술가로서의 미래를 꿈꾸게 됐습니다. 일부 전시에는 6명의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꼽히는 나혜석, 그리고 정찬영, 박내현, 이정수, 나상윤, 김정숙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2부에는 모더니스트 여성 미술가들 섹션의 작가 이외에도 회화, 조각, 미디어 등 각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던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여러 점 선보입니다. 백맥의 이숙자, 누가 울어 이의 천경자, 마음과 세계의 김수자, 또 이번 전시의 마지막을 장식한 스턴바우 넘버 23의 이불 작가 작품까지 모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시에서 또 유심히 볼만한 주제는 전통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작가들의 작품일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서화 교육을 받은 도화서 출신인 안중식과 조석진은 1918년에 서화협회를 창립하면서 신구 서화계의 발전, 동서미술의 연구, 향학, 후진의 교육을 목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서화협회에는 고이동과 나혜석 같은 서양 화가들이 참여했고요. 전통적인 먹과 한지를 사용한 산수화라서 아주 그냥 전통적인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관념 산수화에서 벗어나서 사생과 원근법을 도입했고 서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제발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한 휘호회와 전람회를 열어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사도 열었고요. 소수의 문인을 중심으로 한 감상 방식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서화 감상계중의 대중화라는 점은 근대서화를 둘러싼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한국화에서도 새로운 시도는 20세기 후반에도 계속됐습니다. 안상철의 청일, 박노수의 선소는 국전 체제 안에서 한국화의 전통적인 어법을 현대적으로 변형하려는 시도들로 보여집니다. 7부 한국적 추상의 모색에서 선보이는 이우환의 점으로부터 하조면의 접학, 박서보의 묘법 넘버 16, 78, 81 등은 앞서 서구미술의 영향을 받았던 여러 추상 실험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복적인 신체 행위와 수공 중심의 제작 방식으로 한국적인 추상의 세계를 탐색하며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고유한 조형 언어를 구축했던 작품들입니다. 또한 1980년대 전통과 현대, 수묵과 채색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던 한국화를 박생광의 무속사, 천경자의 누가 울어 이종상의 묵휘 세쇄진효, 황창배의 20-1을 비롯해 민경갑, 이왈종, 서세호, 송영방 등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전통의 의미를 계승하면서 동시대적인 미학을 실천했던 작품으로 함께 선보입니다. 새로운 매체 도입도 20세기 미술 전반에 일어났던 현상 같아요. 수묵이나 유화의 긴 역사에 비해서 20세기 미술에서는 여러 사조가 등장하고 매체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요. 육부, 행위, 사물 개념, 전위 미술의 실험들은 작년 서울관 전시를 시작으로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과 LA 해머 미술관으로 이어졌던 한국 실험미술 1950에서 70년대 전시에서 소개됐던 주요 작품들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신체, 행위, 사물, 자연 등 새로운 매체와 형식을 실험하며 미술의 영역을 확장했던 1960년대에서 70년대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승택의 바람 연작 드로잉, 곽인식의 작품 63, 이건용의 신체 드로잉 76-1를 포함해서 곽덕준, 강국진, 성능경, 박형기 등 한국 실험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는 미술사조 내부의 흐름보다는 사회적 영향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면, 2부는 단색화와 개념미술, 형상미술 등 미술 내부의 양식과 미학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20세기 전반과 달리 20세기 후반에는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미술대학, 해외 유학 및 체류 경험 등 미술관과 국제 미술 행사 등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계가 존재했고, 그 속에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안중식과 조석진은 영선사 일행으로 청나라에 갔었고, 이종우, 임용년, 나혜석은 당시 미술의 중심지였던 프랑스 파리를 향해 떠나는 등 동시대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한 작가들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분 마지막에 전시된 이불 작가의 스턴바우와 백남준의 브람스가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이제 새로운 미술을 찾아서 탐구했던 작가님들의 도전과 실천이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네,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이번 전시의 마지막 섹션이 동시대를 향하여라는 섹션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이제 한국의 근현대 미술 작가들은 해외에서 이제 수용됐던 여러 사조들이나 이런 양식들의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자기화하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 왔었는데요. 이제 1990년대에 이르러서 어떤 동시대 미술과의 접점이 훨씬 더 어떤 시간과 공간의 그 시차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말씀하신 이불 작가님이라든지 백남준 작가라든지 이런 작가분들은 훨씬 더 우리의 미술을 같은 선상에서 세계와 국제 무대에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어떤 그 기반들을 마련했고, 그 시기에 제작된 작품들이 이제 동시대를 향하여 섹션에서 함께 소개가 됩니다. 이번 상설전의 끝을 장식하고 있는 동시대를 향하여는 민주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동시대 미술로 전환하게 된 1990년대 이후 한국 미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개념적인 접근으로 사물과 언어, 실제와 이미지의 간극을 드러내며 관객의 사고를 자극하는 박이소의 삼위일체, 안규철의 그 남자의 가방, 김범의 무제 닭 요리하기와 같은 작품들과 또 영상, 설치,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동시대 미술의 스펙트럼을 확장한 육군병의 풍경소리, 털을 위한 눈, 199501과 김수자, 마음과 세계 등이 이러한 작품들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전시의 전반적인 특징과 구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전시를 구성하다 보니까 꽤 큰 규모의 전시가 됐습니다. 이 300점에 달하는 작품들을 다 보시려면 좀 지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의 작품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과천 상설전은 내후년까지 긴 기간 동안 관람객분들을 맞이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부와 2부를 한 번에 다 보시겠다는 생각 대신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여러 번 찾아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근데 요즘 영화나 뮤지컬 여러 번 관람하시는 N차 관람객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 전시도 한 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를 한번 흩어서 보신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의 방을 반복해서 보시는 N차 관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N차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 중이고요. 좋은 책은 다시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달라지잖아요. 작품을 여러 번 보시면서 더 깊이, 더 넓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신 부모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300여 점의 작품을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속상해하시거나 다그치지 마시고 아이가 어떤 작품에 발을 멈추고 흥미롭게 관찰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아이가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슨트의 전시 해설과 오디오 가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관의 오디오 가이드는 저희 홈페이지와 또 어플리케이션에서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설전을 준비하면서 2층의 회랑 공간에는 새롭게 조성한 상설전 라운지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전시 도록과 미술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제작된 연구서, 미술관 가이드와 함께 참여 작가의 인터뷰 영상을 자유롭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전시를 보신 후 더 궁금한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는 이번 전시 도록과 미술관의 연구 출판물,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1층으로 내려가시면 과천관 미술도서실이 자리하고 있고요. 한층 더 내려가시면 미술자료 아카이브 열람을 할 수 있는 미술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을 경우에는 저희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상영회도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섭, 나의 세월에 대한 영화가 상영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백남준, 이유환 등 참여 작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미술 작품과 작가로부터 영감을 받아 개발된 향을 다시 한번 감상해보고 또 표현해보는 미술과 조향, 그리고 작품의 요소를 천연 재료로 조합해 함께 표현해보는 티 블렌딩 워크숍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 전시의 감상을 기록하는 경험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매체로, 다른 경험으로 표현하는 일은 많이 좀 낯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 표현하는 즐거움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진으로, 드로잉으로, 작은 메모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술관에서 작품과 함께한 시간을 기록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작품의 섬세한 색감과 질감을 감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오지호의 남양집을 실제로 보고 너무 놀랐다는 관람객들이 많으세요. 설명으로 가득한 책이나 인터넷상의 해상도 사진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읽게 된 내가 힘들 땐 미술관에 가는 게 좋다라는 책에서는 현대인들에게 미술관 방문을 어떤 새로운 처방으로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고즈넉한 여기 과천관을 방문하셔서 천천히 걷고 또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 오래 머무르고 새로운 작가를 알게 되고 또 작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해석들을 새롭게 읽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나의 내면을 마주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를 통해서 몸과 마음 모두 조금은 더 가벼워지고 일상을 환기하는 감각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소개한 만큼 이 영상이 관람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과천관이 자연 속에 깊이 자리한 미술관인 만큼 이 미술관을 오시는 길목에서도 변화하는 계절과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서로 다른 풍경을 감상하고 느끼면서 미술관에 방문하는 여러 감각들을 깨워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시장에서 만나요.